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올해의 변동성은 정말 대단한데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도 하락하려나?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 잠들기 전 하락하는 증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어나니 말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중요 내용만 짧고 굵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매파 중에 매파 제임스 블라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더욱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중요 내용들만 공유드리고 현재 시장의 전망은 5월, 6월, 7월 3연속 50bp 인상 가능성이 무려 약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년물 금리가 2.45% 이상일 때 S&P 500의 적정 PER은 얼마인지 살펴보고 연평균 15%의 30년 이상 장기 투자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롤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롬바론이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성장주에 투자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장 초반과 중반 또 하락하나? 라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습니다. 아마 5월까지는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보이며 얼른 반영을 끝내고 시장이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 게 뒤에서 언급드릴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 발언이 굉장히 매파적이고 충격적이었는데 그 하락폭을 만회하고 말아 올렸다는 겁니다. 다우는 0.25% 상승, 나스닥은 0.1% 상승, S&P 500은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혼조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에너지, 필수 소비재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647입니다. 정말 다행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자마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이유는 5월 양적 긴축 가능성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48입니다. 한 달 전 공포지수가 13일 때, 즉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가 현재까지 올해의 저점이었습니다. 과연 올해 한 달 전의 저점을 다시 깨러 갈지, 횡보할지, 아니면 신고가 갱신하러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새로 지수추종 ETF에 투자하셔서 평단가 근처에서 주가가 계속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확실히 계좌가 양전이 되면 걱정이 없을 텐데 언제 또 마이너스가 될까 걱정되실 텐데 하루하루 등락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매파 중에 매파 제임스 블라드의 발언입니다. 전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연준은 계속 미리 밑밥을 깔고 있고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즉 시간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임스 블라드의 매파적인 발언이 마치 연준을 대신해 혼자 먼저 희생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가 자신을 희생해서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연준이 조금씩 매파적으로 따라 변하고 있죠. 그래서 블라드의 발언이 향후 몇 달 뒤 연준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임스 블라드는 혼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외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현재 거의 모든 위원들이 0.5% 금리 인상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날 블라드의 발언을 살펴보면 일단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처에 있어 굉장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기준금리 2%가 아니라 3.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연준이 몇 달 뒤 비슷한 입장이 된다면 올해 연말까지 3% 인상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임스 블라드의 말처럼 되려면 올해 거의 모든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가 아닌 50bp 인상을 해야 합니다. 즉 일명 빅스텝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3월부터 연준의 밑밥 깔기 전략으로 5월 50bp 인상과 5월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부분은 시장에 꽤 많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반등 후 잠시 조정을 주는 이유는 단기 트레이더들의 매도세이자 지난 2017년 양적 긴축 규모보다 현재 양적 긴축 규모가 거의 2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부분도 반영하기 시작했죠. 추가로 제임스 블라드의 발언처럼 시장은 5월, 6월, 7월 3연속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무려 50% 이상 전망하고 있습니다.
5월 50bp 인상 가능성은 약 80% 정도이며 6월에도 또 50bp 인상한다는 가능성이 무려 58%입니다. 거기에 7월에도 50bp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절반 조금 안 되는 47%라는 점입니다. 과연 가장 먼저 희생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제임스 블라드의 말처럼 또 움직이게 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닮고 싶은 투자자 중 한 명이 론 바론입니다. 30년 연평균 수익률 약 16%의 장기 투자자입니다. 김단태님의 영상을 보고 제대로 알게 되었었는데요. 론 바론은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한 것으로 유명하고 포트폴리오의 테슬라 비중이 무려 44%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욕먹고 반토막 났을 때도 그대로 그냥 묵묵히 들고 있었고 현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즉 주가의 등락에 상관없이 묵묵히 들고 있었던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런 론바론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주를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회사에 투자해 약 6년 정도마다 자산을 2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30년 연평균 수익률 16%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 회사 성장을 위해 재투자할 때 우리는 그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걱정되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모든 일반 평범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10년 뒤 내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보통 1년 뒤, 2년 뒤 자산을 불리는 내 자신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는 독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한편에 조급함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 조급함이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을 버리고 결국 가장 확률 낮은 방법으로 향하게 되죠. 마치 독이 있는 위험한 생물들이 그 어떤 생물보다 화려한 것처럼 우리도 가장 짧은 시간에 내 자산을 불릴 수 있을 것 같은 위험한 종목에 현혹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최소 5년 동안 정말 안 써도 되는 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구간이 오거나 혹은 그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제 가장 큰 판단 기준은 정말 최소 5년 동안 이 돈들을 안 써도 되는가를 생각할 것이고 만약 혹시 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히 그 비중들은 모두 익절할 생각입니다. 웅줍 가족분들도 정말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고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S&P 500의 주가 흐름과 12개월 PER입니다. 현재 급반등을 보여주며 어느새 20배 수준에 위치해 있는데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2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했죠. 그리고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2년물 국채금리가 2.45%인 경우에는 S&P 500의 12개월 PER이 현재 20배 수준이 아닌 16배 수준에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려면 저 밑에 있는 빨간 원까지 내려와야 하죠. 혹은 긴 기간 횡보를 보여주거나 말이죠. 물론 주식시장은 예측대로 계산대로 되지 않고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킴 다니엘님의 댓글입니다. 저도 지금 나름 장기 투자 4개월째인데 실제로 해보니 정말 쉽지 않네요. 진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드네요. 근데 이성적으로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냥 요즘은 주식 투자는 쉽지 않은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디벨롭몽님 영상이 큰 힘이 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킴 다니엘님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웅줍 가족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론과 실전을 다르다는 걸 이번 조정장과 긴 횡보장을 통해 와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대로 10년 동안 상승 못하는 하락장, 폭락장, 약세장에 진입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동키님의 댓글도 가져왔는데 6개월간 긴 횡보, 하락으로 저 포함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많은 듯 그래도 멘탈 지켜냅시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 그 자체인 거고 자면서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겐 일상입니다. 그냥 이 자산의 등락에 무뎌져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면 돈이 스스로 일하는 곳에 투자했고
가장 확률 높은 곳에 투자했습니다. 스스로 잠을 푹 잘 수 있는 현금 비중만 가지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롬바론과 워렌 버핏 등 모두 다 그런 약세장에서도 계속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개월, 1년, 2년이지만 그분들은 몇십 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걸 지키는 게 극소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 자유에 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 중입니다. 어제까지 31일차 매수를 완료했는데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31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4차 매수 타이밍 41차 매수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관망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 길게 보면 웅덩이 구간에서 매수했음을 알 수 있죠. 차트 맨 왼쪽에 보이는 리먼 브라더스를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는 직접 타격받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반토막 났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회복까지 약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지금 리먼 브라더스 고점에 샀다면 대체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리먼 브라더스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 다 사라졌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이며 그 시간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멘탈과 심리라는 방어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웅주분들이 시간이라는 무기와 멘탈이라는 방어수단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방법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래 보유하기 위해선 멘탈과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세계 1위 종목에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닌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줄 웅줍 하는 투자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늘만 화이팅하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